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주 반도체 업계 실적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내년도 전망에 마이크론 주가가 좀 급락했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매출액을 약 79억 달러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약 90억 달러 보고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적게 나온 원인을 보면 중국 저가 메모리 공세에 따라서 매출액이 약화됐고 여기에다가 HBM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오면서 전일 하루 동안 16% 이상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암울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의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이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이 사실 이번 분기보다 이제 다음 분기가 좀 더 안 좋을 거다라고 나오면서 한 16%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주가 하락에 대한 영향 분명히 끼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1, 2위 메모리 업체입니다. 여기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위 업체인데요.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에 이제 2024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게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전년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분명히 배당 나길 전에 주가 움직임은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높은 주가 수준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요즘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년도 데이터 센터 이 엔비디아의 그 블랙엘에 힘입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24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 글로벌 반도체 영향으로 인해서 들쑥날쑥거리는 하이닉스이지만 조금 더 침착하게 버텨보신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새로운 상승 주도주로 떠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이 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균열은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을 가리키는 M7 기업들의 엔비디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업들이 과연 다가올 AI 시대의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든지 이 HBM 반도체, AI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게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각 기업들마다 저마다의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는 당연히 균열이 갈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엔비디아에도 손해가 아니라 이제 동반 성장하고 시장 자체의 파이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반도체 시장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각자 입맛에 맞게 설계한 반도체들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일까 최근 브로드컴 호재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소보장주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주요 종목들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12월 조정장에서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흔들리긴 했지만 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가 횡보한 것과 비교하면 또 굉장히 선전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법해요. 예, 맞습니다. 이제 12월 달 제가 이제 주력주로 매매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에이징랜드와 자람 테크놀로지여서 조금은 반가운데요. 이 구글, 아마존, MS 등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서 이제 가격이 싼 업체를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브로드컴의 주가가 굉장히 요즘에 많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HBM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CXL 이게 이제 가속기라는 건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부장 업체 중에서 이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그 업체, 이 TSMC의 국내 유일한 협력 업체가 이제 에이징랜드인데 여기가 이제 기술력으로 보면 이 가속기 기술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또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전성기 한 8만 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3만 원 정도까지 좀 내려갔다가 지금 그 3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성기인 8만 원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전성기 한 13만 원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다른 것들은 내려가는데 이 에이징랜드와 자람 테크놀로지는 좀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청자분들 잘 보신다면 좋은 수익들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조정을 겪은 국내 주요 반도체주가 연말 반등을 모색했지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해를 앞두고 반도체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확한 투자 포인트 세 분이 준비했습니다. 비중 축소 전략, 상승 시 수익 실현, 소부장 중심으로 보유, 호실적의 매도, 실적 악화의 매수. 이근 대표님은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 주셨는데 내년도 반등이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따라서 업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창신 메모리가 저가형 메모리인 DDR4 막 시장에 밀어내고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 사이에 DDR4 가격을 보면 3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견조한 가격을 유지하던 DDR5지요. 선단 공정 고가인 DDR5도 1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D램 반도체 하락은 단순히 이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D램 반도체 가격 하락을 하고 그러면 2025년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고 그러면 주가도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주가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에 김호영 대표님은 실적 악화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요. 마이크론 실적은 반도체 시장에서 일단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매수 찬스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반도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우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순서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중국도 같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인구 대국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반면에 먼저 선도한 기업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그 기술력을 더더욱 공고히 키워야지 남들이 그 기술력을 따라온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중국은 아직 HBM을 대량 생산할 만큼의 기술력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술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같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것보다 더 높은 기술을 그들이 기술 개발할 때 우리도 개발을 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의 반도체 시장은 변화할 겁니다. 기존의 반도체 패러다임과 약간 다른 게 이제 올해부터 AI 반도체 시장이 개화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린 거고요. 여기서 더 가지를 뻗어나갈 것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시장은 커스터마이징의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HBM 파운드리 시장에서 검증된 TSMC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매출의 이 증가폭은 훨씬 더 선택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이냐 도태되느냐가 갈리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동완 대표님이 이제 소보장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가장 주목하는 종목 있으세요? 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가온칩스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TSMC 하면은 이제 에이징랜드가 있다면 이 삼성전자에서 딱 본다면 가온칩스가 있습니다. 이제 가온칩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공식 파트너 디자인 솔루션 업체로서 이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요청에 따라서는 이 반도체를 조립하고 테스트를 해서 최종 완제품 형태로 이 공급하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가장 핫한 게 이 차량용,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칩이 굉장히 좀 핫하고 여기다가 이제 AI 반도체가 굉장히 핫한데 요즘에 보면 이거 위주로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근래 주가가 7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데 분명히 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잘 나갈 때 1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니까 한 4만 원까지 많이 밀리고 한 3만 원까지도 밀렸다가 이제 간신히 한 4만 원 반등이 나왔습니다. 2025년도 목표가 어림잡아도 한 8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시청자분들 삼성전자의 부활을 꿈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이제 12월도 열흘 남짓 남겨놓고 있죠.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레 2025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격언처럼 크게 하락한 해 이듬해는 보통 올랐다고 하는데 올해는 과연 어떨까요? 주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새해 증시 전망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저물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 투자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요. 2025년 새해에는 반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내놓은 2025년 코스피 예상 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3,000포인트 이상 예상한 증권사는 4곳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100까지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단의 경우 NH투자증권이 2,25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 밖에도 2,300포인트부터 2,600선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들은 내년 유망주로 어떤 주식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AI 반도체의 성장 스토리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 SK하이닉스가 새해 유망 종목으로 꼽혔고요. 이 밖에도 실적 성장 기대감 속에서 HD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다양한 종목들이 투자 유망 종목으로 거론됐습니다. 증권사에서 주목한 종목들 새해 시장 상승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5스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새해 전망 살펴봤는데요. 코스피 예상 범위 폭이 넓어서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내년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세 분의 내년 증시 전망도 확인해 보죠. 세 분 모두 지금 만장일치로 상승장 전망 의견을 주셨는데 내년에는 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나 봐요. 네, 내년에 상승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대신 상승 상단은 저는 한 2,700포인트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 12개월 선행 PER이 8.44배까지 하락하면서 역사적인 저평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말 2010년 이후 이렇게 연말 기준으로 선행 PER이 9배 이하인 경우는 딱 2번 있었습니다. 2011년과 2018년이 있었는데요. 이때 모두 다음 해에는 평균 8% 상승을 했고 최대 상승폭은 12%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에서 한 12%를 최대 상승 밴드로 본다면 한 2,700포인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은 평균 한 8%, 최대 상단 2,70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시장 전망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이맘때면 증권사에서 새해 유망 종목을 제시하곤 하는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SK하이닉스 새해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위협하는 브로드컴이 나왔는데 사실 독주 체제 위협한다고 단순히 문제가 되기보다는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엔비디아 이상으로 고객사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M7 기업들에게 맞춤형 AI 반도체 주문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로서는 커스터마이징화되는 반도체 시장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해를 앞두고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의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증시를 달굴 주도 섹터를 묻는 질문에 2차 전지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바이오, 반도체주가 뒤를 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댓글을 보면 인공지능, 로봇, 양자컴 등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이 뽑은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새해 유망 섹터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죠. 조선기자재, 조선, 그리고 조선. 지금 세 분 모두 지금 조선 섹터를 선택해 주셨네요. 만장일치가 네. 됐는데 굳이 네. 꼽자면 조선주가 가장 탑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섹터 전체를 봤을 때에도 조선주가 가장 압도적일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일단 직접 한국에 도와달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우리 조선업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은 분명합니다. 여기 하나오션 미국 해군의 MRO 사업까지 맡게 됐는데 전 세계 조선업은 20년간 장기적으로 불황을 겪은 터라서 선박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환경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확실하게 일감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이고 또 고환율에 대한 수혜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업을 가장 탑픽으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근 대표님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조선 기자재 쪽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선업은 슈퍼사이클 속에 있습니다. 이런 슈퍼사이클 수혜를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막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업 특징을 보게 되면 대형 조선사들이 수주를 하게 되면 선주와 협의도 하고 그리고 배 설계도 하고 평균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요. 3분기부터 이런 발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기자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정부 때는 LNG 수출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는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많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NG 선박 발주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NG 선박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전략을 보게 되면 3분기에 먼저 호실적을 발표한 조선 기자재 또는 LNG 선박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구체적으로 종목 두 종목을 본다면 동성 화인텍이나 오리엔트 전공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